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란 주변에 항공모함 2척, 전투기 100대 이상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정작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유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짚고 가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란을 공격하려 할까요? 표면적으로 미국이 내세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란 정부의 인권 탄압 억제, 그리고 핵개발 저지.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앱스타인 파일 공개, 불법 이민자 단속 등으로 트럼프의 지지율과 공화당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11월 중간선거가 코앞인데 지금 추세라면 참패가 예상됩니다. 역사적으로 위기에 처한 정치 지도자들이 종종 택하는 카드, 바로 전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란 공격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란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란의 반격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란을 90군데를 가진 중동 국가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란의 전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량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퍼부어서 적의 방공망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방어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드론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이란 드론을 대량 수입해서 썼을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는 뜻이죠. 미사일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란이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러시아, 중국 등 전 세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란은 2025년 6월 이스라엘과의 교전에서 파타원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란의 반격으로 이스라엘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카타르 미군 기지의 핵심 시설까지 파괴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둘러 이란과 종전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제사회가 미국 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025년 6월과 지금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직접 보냈습니다. 명목은 이란과의 합동 군사훈련이지만 사실상 미국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란을 공격하면 우리가 개입한다는 신호죠. 정보 제공, 전자전 지원 등 실질적인 군사 협력을 의미합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어떨까요? 이 역시 기대와 다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 그린란드 합병 발언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 대한 반감까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원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최우방 영국조차 자국 본토와 인도양 군사기지에 미군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세 번째 이유는 공격하면 오히려 이란 정권이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역설적인 이유인데요.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시위 사망자 추모 집회를 계기로 거리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 이 시점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세가 우리나라를 침공했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반정부 시위대도 국가 방어를 위해 단결하게 되고 시위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란 정부는 전쟁을 명분으로 더욱 강력한 내부 통제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오히려 이란 정권이 더 강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부 반정부 운동을 통한 정권 교체라는 미국의 핵심 전략 옵션 하나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군사력 집결은 전면 공격보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압박 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협상도 쉽지 않습니다. 제재를 완화해주면 현 이란 지도부의 입지가 강화되고
핵 개발을 완전히 막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시나리오는 하나입니다. 2025년 6월처럼 서로 적당히 주고받는 약속대련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양쪽 모두 자국민에게는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할 수 있고, 동시에 상대방의 실제 군사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시각을 넓혀볼게요. 지금 이란이 하는 전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북한입니다. 산악 지형으로 지상전을 어렵게 만들고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중 공격에 대응하면서 핵 개발을 이어가는 구조. 북한이 한국 경제를 인질로 삼았다면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인질로 활용하려 합니다. 경제 제재로 인한 내부 불만은 엄격한 통제로 틀어막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란의 핵 보유가 북한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아파 종주국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도 핵 개발에 나서고 튀르키예까지 뛰어드는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서방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석유 무기화가 강화되고 AI 투자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에 에너지 가격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 개발 경쟁도 더욱 가속화되겠죠. 결국 이란 문제의 핵심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어디까지 이란을 지원하느냐, 그리고 이란 정부가 자국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입니다. 북한은 완전한 정보 차단으로 주민 통제에 성공했지만 이란 국민은 이미 인터넷과 외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과연 이란 정부가 북한식 통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